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애저 퀀텀에 대해 발표할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Learn Student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고, 또한 IBM의 파이썬 기반 양자 컴퓨팅 SDK인 키스킷의 어드보케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애저는 알겠는데 애저에 퀀텀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구글에 애저 퀀텀을 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자료가 아닌 블로그 글이나 이제 다른 검색 자료가 잘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저 퀀텀에 대해 다들 잘 모르시겠구나. 아니면 혹은 관심이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제 세 가지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팅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이론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컬에서 직접 양자 컴퓨팅, 큐샵을 이용한 양자 컴퓨팅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애저 퀀텀을 이용해 이제 클라우드로 실제 양자 컴퓨터에 작업을 보내 결과를 얻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양자 컴퓨팅에 대해 이제 간단히 그리고 쉽게 이해해 봅시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통 기본 단위인 비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제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란 기본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큐빗의 특징은 0과 1 이렇게 딱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0과 1 그 두 가지의 상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슈퍼포지션,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호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예로 많이 선정되는데요. 이 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자에 들어가 있고, 이 상자 안에는 고양이와 함께 독약이 50%의 확률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저희는 밖에서 이 상자 안을 볼 수 없으니까 독약이 터진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고양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저희는 이 고양이,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죽었거나 살아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삶은 공존할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0과 1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의 컴퓨터에서 공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제 이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큐빗은 0과 1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이 0과 1의 상태, 그러니까 0과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제 큐빗은 이 사이라는 기호를 통해 나타내고 0과 1은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이용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확률 변수는 복소수의 형태로 실제 확률을 구할 때에는 이 알파와 베타의 크기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크기를 구할 때는 이제 알파와 베타에 해당되는 켤레 복소수를 곱하여 크기를 구해줍니다. 이제 각각의 크기가 구해졌다면 이 크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확률은 1이 되겠죠. 이제 이 큐빗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라는 건 측정인데요. 측정을 하게 되면 0과 1의 상태로 굳어집니다. 마치 저희가 지금 쓰는 컴퓨터와 같이 말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양이를 보자면, 저희가 아까 상자 밖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상자를 만약에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가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큐빗을 이제 측정해버리면 0과 1 중에 어느 상태로 하나로 이렇게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로 이제 모호하게 얘기할 수 없게요. 근데 이 0과 1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느 게 더 나올 확률이 높냐를 따질 때는 아까 이 식을 활용해 그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팅의 간단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활용해 첫 양자 난수를 생성해 볼 겁니다. 이 양자 난수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난수는 영어로 말하자면 퀀텀 랜덤 넘버로 양자 컴퓨팅의 그 성질을 활용해 난수를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0과 1의 상태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중첩되어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확률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각각의 확률에 대해 0과 1을 이제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수라는 것은 이제 랜덤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확률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난수를 보통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알고 실제로 코드를 한번 작성하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로컬에서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해 보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준비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링크를 각각 걸어놨는데 아마 이 발표가 끝나고 공유될 발표 자료에서 클릭하셔서 링크를 들어가 보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준비물이 잘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운받았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이제 뷰 탭을 클릭해 커맨드 팔레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검색창 같은 게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q# create new project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 한다고 미리 돌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뜨지만 아마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뜨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이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잠깐 기다리다 보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스탠드얼론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 주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는 이런 칸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을 넣은 다음에 create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되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헬로 월드, 그러니까 아까 넣은 프로젝트 이름을 가진 CS 프로젝트 파일 하나와 program.qs라는 q# 기반의 코드 하나가 보일 겁니다. 아마 이 두 개의 폴더는 없을 텐데요. 이게 왜 저는 있냐고 하면은 이제 q#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폴더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은 여기 터미널을 클릭하셔서 이제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어줍니다. 이 새로 열린 터미널에서 .NET 런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헬로우 퀀텀 월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헬로우 퀀텀 월드가 잘 출력되지 않는다면 준비물에서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물을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넷 런까지 해서 이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양자 난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양자 난수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이제 아까 그 program.q샵 코드를 이제 수정한 것입니다. 보기 쉽게 수정된 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된 부분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코드 줄은 이제 큐빗 하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Q라는 이름의 큐빗을 생성하는데 이 큐빗은 0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말씀드리면 알파의 확률이 1이고 베타의 확률이 0인 상태로 이렇게 큐빗이 하나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H에 Q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H라는 퀀텀 게이트를 이 큐빗에 적용한 건데요. 이 H라는 퀀텀 게이트는 하다마드 게이트로 아까 말했듯이 이 확률을 딱 반반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올도 2분의 1,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로 맞춰주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이걸 적용하고 나면 이렇게 큐빗이 0이 아닌 이제 이렇게 랜덤성을 띠는 혹은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하고 이제 메저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여기서 또 넣어주었던 큐샵에서는 임포트가 아닌 오픈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저를 임포트 해주고 여기서 메저를 써주면 이 Q가 그러니까 큐빗이 측정이 되어 0 또는 1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입력한 코드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제 0, 1, 0, 1, 0, 1, 1, 0 즉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0 또는 1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이 단넷 런을 실행할 때마다 큐빗이 생성되고 또 중첩 상태가 되면서 마지막에 측정을 통해 0 또는 1이 출력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애조 퀀텀을 이용해 실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볼 겁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얻은 이 0, 0, 0, 1의 이런 결과값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프로그램을 돌린 공간이 저희가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물론 실제 양자 컴퓨터가 집에 있는 분은 없겠죠. 실제 양자 컴퓨터가 아닌 공간에서 이 코드를 돌렸으니 당연히 실제 양자 컴퓨터로부터 도출된 값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요? 저희가 아까 두 번째 챕터에서 준비물 칸에 있던 그 다운로드 파일들 중에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따라해서 모방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렇게 저희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시뮬레이터를 통한 값이 도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값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실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돌아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로컬에서 이렇게 코드를 돌렸듯이 이 코드를 애조 퀀텀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보내주고 이 클라우드에서 받은 이 코드를 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니 이제 그 코드를 보내주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도출된 값을 또 클라우드에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받아온 값을 클라우드에서 이 로컬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어야 이제 저희는 코드를 보내고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zure CLI를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이 다운 링크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각 운영체제에 맞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Azure CLI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zure CLI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Azure 익스텐션, 그러니까 퀀텀 익스텐션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그 퀀텀 익스텐션을 다운받는 커맨드는 이렇게 Azure 익스텐션 add 그리고 n 옵션과 함께 퀀텀을 주면 이렇게 설치가 잘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로컬에 있는 CS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 CS 프로젝트 파일은 아까 큐샵 코드와 함께 자동으로 생성되었던 그 파일입니다. 이제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제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 여기 execution target이라고 적힌 요 태그 값을 이제 이 프로퍼티 그룹 사이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xecution target 사이에 있는 이 QPU는 이제 저희가 실제 사용할 양자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애저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여셔서 애저 정보를 등록할 겁니다. 터미널에 애저 로그인 이렇게 치시면 이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 창에서 이제 본인이 가진 애저에 로그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어카운트 셋 그리고 S 옵션과 함께 이제 본인의 subscription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subscription 아이디는 이제 애저 포탈에 가시면 subscription 밑에 이렇게 본인의 subscription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여기 아이디를 복사하셔서 여기 있는 전체 텍스트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이 전체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신 다음 이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서브스크립션까지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아마 이 네임은 이제 학생 계정으로 하셨다면 이제 이 이름이 아닌 스튜던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걸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서브스크립션 아이디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텍스트이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애저 퀀텀,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애저 퀀텀의 공간을 하나 생성해 볼 건데요. 이거는 참고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제 애저 포탈에서 이제 퀀텀을 검색해 주시면 가장 앞에 애저 퀀텀이 하나 뜹니다. 이것을 create를 통해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간단하게 뭐 테스트만 해볼 거니까 이제 퀵 크리에이트를 통해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서브스크립션이 아까 그 등록한 그 서브스크립션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쓸 퀀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이름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저는 뭐 퀀텀 헬로 월드라 적어 주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서로 유니크한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겹친다면 여기서 경고를 줄 거예요. 뭐, 겹쳐서 안 된다. 다른 이름을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해주셨다면 이제 creat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reate를 이걸 누르시면 시간이 걸립니다. 좀 잠시 화장실을 간다던가 이제 물을 마신다던가 잠깐 휴식을 취해주시고 돌아오시면 이렇게 Your deployment is complete라고 이제 뜰 겁니다. 이제 생성이 완료됐다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가 로컬에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아이디를 정한 것처럼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약간 긴 커맨드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적힌 리소스 그룹, 워크스페이스, 로케이션을 각각 생성된 그
애저 퀀텀에 맞게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각각의 정보는 완료된 디플리먼트에서 리소스 그룹 옆에 있는 애저 퀀텀을 클릭하시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저 퀀텀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리소스 그룹 위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리소스 그룹 칸에 넣으시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여기 아래 퀀텀 워크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케이션은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셔서 넣으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이제 아마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그 로케이션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와 이 큰 따옴표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다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옵션 말고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 이걸 유의하셔서 로케이션에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저희는 연결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저 퀀텀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이 프로바이더 확인은 이제 애저 퀀텀 타겟 리스트 그리고 O 옵션을 통해 테이블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 테이블이 하나 뜨는데 이제 여기서 available이라 적혀 있는 거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까 CS 프로젝트 파일에 넣었던 IonQ, QPU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보내는데 이제 애저 퀀텀, 잡 서밋, 그리고 타겟 아이디, IonQPU 하고 O 테이블을 하시면 이제 이 잡이 서밋이 되는데, 이 잡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작성한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내면 이제 잡이 서밋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이제 테이블이라고 적은 것처럼 이제 아까처럼 테이블이 하나 뜰 겁니다. 근데 그 테이블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잡의 아이디인데요. 그 잡의 아이디를 보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어디에다 옮겨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옮겨둔 아이디는 이제 밑에 잡의 상태를 볼 때 사용하는데요. 이 잡의 상태는 위에서 이제 서브밋에서 서브밋을 show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잡 아이디를 아까 복사한 그 잡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보낸 그 코드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되고 있다면 이제 프로세싱이 뜨거나 웨이링, 그 큐를 기다리고 있다면 웨이링, 그리고 만약에 잡이 완료가 됐다면 succeed라고 뜰 겁니다. 잡이 succeed로 바뀐다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받은 아웃풋을 받아올 수 있는데요. 그 아웃풋은 애저 퀀텀, 잡 아웃풋, 그 테이블, 잡 아이디에서 아까 또 복사해둔 그 잡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하다마드 게이트를 큐빗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확률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서 2분의 1, 2분의 1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확히 반반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유는 실제 양자 컴퓨터는 아직 노이즈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큐빗 하나를 통해 0과 1을 구했지만 이 큐빗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노이즈는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얻은 그 이상적인 값과는 다른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이즈를 줄이는 연구도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노이즈가 실제로 줄어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그 시뮬레이터처럼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양자 컴퓨터가 정말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애저 퀀텀을 활용해서 저희의 그 첫 양자 난수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큐샵을 통한 이제 양자 난수를 생성해서 시뮬레이터로 결과를 얻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애저 퀀텀을 통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애저 퀀텀 별거 아니죠? 이렇게 아마 이 발표가 끝나고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될 건데, 이제 이 자료를 보시고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애저 퀀텀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참고 자료도 남겨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 블로그의 글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그런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실제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도 이렇게 참고해 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